지금부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또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그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 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다양한 항공, 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보도를 잠시 보니까 제가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시죠. 지금부터 회의는 경제수석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그동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10차례 진행됐던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 과정을 국민들께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는 자유롭게 현장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경제부총리께서 최근 경제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세계 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그리고 최근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 방위 산업,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컨텐츠 산업, 신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부총리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발제 내용을 토대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님, 우리 주력 산업이 업종별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은 상당히 투자와 수출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고 환율이 높고 또 물가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은 투자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침체로 우리 수출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직면한 수출과 투자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당히 좋은 업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또 물가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조선 같은 산업들은 글로벌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투자 수출 환경을 개선하면서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최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그런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하강기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호황기에 큰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하강기지만 우리한테는 도리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약 340조 정도의 투자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서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이 자금 지원이나 또 투자와 관련돼서 실행하는데 여러 애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곳곳에 그런 부처나 이런 데 찾아다니거나 또 하나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반을 가동해서 한 곳에서 그런 투자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 기술 개발 그리고 인프라 등의 재정 자금으로 총 1조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 적극적인 이해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지금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으로 입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입지 관련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가 적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도체 입지 관련 규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입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또 적절한 그 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하는 경우들처럼 지방 산업단지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자체 간에 이 조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기업 개개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 산업단지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산업은 이제 이렇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1,000개가 넘는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책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반도체를 대기업만의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중소 중견기업 1,000개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 강국의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하면 설계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팀으로 그렇게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의 중심축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처럼 전망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떠신지 또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아주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력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주한 금액만 해도 한 560조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는데요. 이 IRA법에 따라서 가장 수혜가 예상된 업종이 배터리 업종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이 업황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아주 크게 키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나다, 호주, 또 인도네시아 그 정상들을 만날 때도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 공급망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적시에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런 그 다양한 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그 공급망 광물별로 이런 그 산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광물은 사실 첨단 산업의 먹거리 씨앗입니다. 핵심 광물이 없이는 첨단 산업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캐나다나 호주나 인디나 이런 광물 자원 부국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자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그 소재 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부장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그 수입 대체나 국산 개발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들 이어서 보면 2차 전지는 저희가 앞으로 크게 키워나가야 될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재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또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담은 2차 전지 산업 그 혁신 전략을 저희가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급망 기본법 등 이 법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서도 보면은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 체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안 나오셨지만 공급망 안정화에 또 중요한 것이 다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산자부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이런 상황들도 다 좀 점검을 상시 좀 해주시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하고도 이런 점들을 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하고 경제부처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차관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 방안이 그때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무척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한 2027년까지는 한 3,000명 정도가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혁신밸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2년 동안 기술교육, 경영교육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는 사실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송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아마 청년 창업농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다 연락하면 됩니까? 전국에 4군데의 그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밸리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혁신밸리 4군데는 지금 김제, 밀양, 상주, 고흥 그렇게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장님하고 중기부 장관님이 그 간략하게 그 지원 방안 준비하고 계신 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부터.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 8월 달까지 역대 최고로 벤처를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모이고 실제 집행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지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는 미투자 금액이 8조가 넘게 남아 있는데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투자 의혹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경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지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모험자본 유치 보시면 펀드 조성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쪽지가 저한테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중기부 장관님 마저 또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마 부탁도 하실 게 하나 더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부탁 또 하나 할 게 지금 고용부 장관님께 있는데요. 주 52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추가로 주당 60시간씩 연장하는 제도가 올해로 일몰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 있는 협단체들이 전부 다 성명서를 내면서 일몰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금년 들어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그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뭐 문을 닫을 판이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업체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가 연장 근로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 연말로 이게 만료가 되는데 업체들이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그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예방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 저희가 외국 인력을 7만 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역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최대로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과 기업 중심으로 인력 배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당연하게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비자제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K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육성 방안, 특히 청년들의 어떤 지원 대책을 좀 마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비자 대책은 많은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청년들을 위한 K컬처 비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 전자 여행 허가 제도 그런 비자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이 분야에서 간략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님, 그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그러면은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는 우리가 음악도 받고 영화도 받고 심지어 식품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구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보미 로봇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해서 정말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로 되는 그런 거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그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기업 스스로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큰 기업에서 미리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그런 그 인공지능 모델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부가 좀 도와주고요. 또 정부가 이런 큰 인프라를 갖추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산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시장이 국내 한 2.2조 원 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3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디지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육감들 이런 분들 만나면은 좀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기사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이 문제 역시도 수업을, 기존 교사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이 소위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 배정도 좀 바꾸고 또 교사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교사들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가 아주 그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인공지능의 뛰어난 연구자들로 커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턱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우리 과기부가 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예, 황병장님 한 말씩 좀 예, 말씀해 교육부 주시죠. 차관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로 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그 학교에 적용할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아주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이제 배우는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좀 전환을 하고, 또 정보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 음악까지 가르치는 교수 학습 방법에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방식을 바꾸어주면 노출도가 늘어나고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정보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태블릿 그래서 PC에 뭐 들어가 태블릿, 있는데요. 예, 태블릿 학교에 하나, 저 책상에 하나 딱 올려주면은 이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요새는 수학, 뭐 물리, 뭐 화학 이런 게 다 디지털 수학, 디지털 물리학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이에다가 연필 들고 이렇게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고 전부 이게, 그다음에 실험 같은 것도 이런 디지털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험을 대체해 나가고 한다니까 좀 교육 과정에서 획기적인 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예. 예, 학생들뿐만 아니고 군 장병들께도 디지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제대 후에도 이런 디지털 산업 분야에 좀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고 병원에서 생산해내는 양질의 데이터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저는 재정세제 지원 요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규제 혁신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감염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5조 원의 R&D 투자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2029년까지 7천억을 투자해서 범용 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이 정통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쪽은 이 시장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장 그 점유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10년 내에 약 2자릿수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이나 신약을 신속히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고 이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알려져 있듯이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도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이제 예탈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분야입니다.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에서 마중물로 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과기부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목표를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님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주를 통해서 이제 경제 강국, 자원 강국, 안보 강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주 스타트업 100개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을 3만 명 양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속도를 내서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 지금 남았는데 한 4분 남았는데 말씀을 좀 주시죠. 아니 지금 2시간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80분.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전략 산업, 전략 기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어디 유적 보고 뭐 풍광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 컨텐츠 문화와 이게 합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경쟁력 있는 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역시도 기업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그리고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그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위와 또 이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그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이 산업 이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증진, 수출 촉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국민들과 함께 서로 시간을 갖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또 이런 그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그런 이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좀 우리 그 장관들의 각 부처에서 그 준비한 이런 그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부족하면은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네. 그래 오늘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평양 도서부 외교 장관들이 14분이 오셨어요. 이게 외교부 행사이긴 합니다만 장관님들이 여기 많이 오셨으니까 가서 인사를 한번. 몇 시가 얼마? 4시부터 시작합니다. 4시.